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들어오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창의사고력 전문 강사 이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마감을 저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활동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평상시에 노래 수 있는 여러 팁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 공간 감각 키우기라는 주제로 플라토라는 도형 학습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아이 도형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활동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구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교구를 선택했는지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랑도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 이 안에 모두 들어있어서 이 두 가지 교구를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펜토미너 턴이라는 교구이고요. 그 다음에 큐브 빌드라는 교구로 오늘은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여기 있는 교재는 같이 교구랑 같이 해볼 수 있는 교재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5, 6, 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아직 읽고 쓰는 것이 잘 안 되는 5, 6세 친구들이라면 이 교재는 엄마가 지침서처럼 활동을 하시면 돼요. 내용을 보시고 아이들과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7세부터 한 3학년 정도 친구들이라면 차근차근 그냥 교재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과 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활동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면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게임하는 방법들도 친절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게임식으로도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제가 이 교구는 잠깐 치우고 나서 설명을 다시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자, 우선은 교구 활동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 활동이 진행이 되는지 누리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교구 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우리 친구들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아들은 이렇게 만 3세에서 5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5, 6, 7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데 누리과정은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영역은 바로 여기 있는 자연탐구 영역이거든요. 자, 그럼 이 자연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라는 것이 큰 목표예요. 그리고 이 자연탐구 영역에서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이 투학적인 탐구를 보시면 5가지 또 주제로 나누어지거든요. 5가지 내용은 바로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본다. 그리고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본다. 기초적인 측정을 해본다. 그리고 규칙성 이해해본다.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나타내본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는 활동은 바로 이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끔 캡처도 하시고요.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구를 가지고 계시다면 옆에 가지고 있으시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5세, 6세, 7세 아이들의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냐면요. 우선 5세 친구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해줘요. 내 앞, 뒤, 옆, 위, 아래를 기준으로 한번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물체의 모양이나 이런 생김새에 관심을 갖는 정도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세들은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보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해보는 활동을 하고 또 기본 도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을 구성해보는 활동들을 해요. 그 다음 7세 친구들은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보는 건 동일하고요. 그것을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물체를 보고 차이점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서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실 때 언어 사용을 할 때 공간 지각력이 생기는 언어 사용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유아들이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자신이 아닌 어떤 특정한 물건, 특정한 어떤 다른 것들의 기준으로 방향과 위치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너의 옆에는 어떤 물건이 있어? 너 뒤에 있는 의자 좀 당겨줄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든지, 두 번째 서랍장 안에 있는 양말 좀 꺼내줄래? 아니면 양말을 넣어줄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표현하고 비교해 보는 걸 평상시에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블록놀이를 했다라면 위에서 보았더니 동그라미 모양이네, 아니면 앞에서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보이니,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건 많이 중요한데요. 촉감을 이용한 감각 운동적 경험이라는 건데 뭐냐면 바로 그냥 만지면서 느껴보고 모양을 탐색해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도형을 꺼내 본다든지 아니면 조각들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무엇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나누고 합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형이 새로운 도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데요. 아이와 활동을 할 때 주어진 조각을 다 썼을 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조각으로 이 모양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을 예를 좀 들어보면요. 당연히 이 바깥놀이, 실외 활동도 아주 좋고요. 신체 활동을 하거나 실내에서 간단히 체조를 한다든지 율동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쌓는 거 아주 좋은 활동이에요. 집에 가지고 있는 가베라든지 맥퍼머스라든지 벽돌 블록이라든지 몰펀, 레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놀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입체 모양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 방향에서 그걸 관찰하게 해주세요. 특히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관찰하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엔 평상시에 아이가 색종이를 접는다든지 오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요리 활동을 한다든지 물건을 숨겨놓고 찾는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평상시에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활동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해서 이 공간지각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신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이렇게 됐네? 이걸 이렇게 접었더니 이런 모양이 되었네? 라고 다음 과정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정을 예측해보고 그걸 경험적으로 그 결과를 눈으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학교를 갔을 때 문제가 도형과 공간 문제가 글씨를 보고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두 가지 교구 사용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펜토미너 턴과 큐브 빌드라는 교구를 사용을 할 건데 이 교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활동을 해 보시고요. 이 교구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펜토미너나 아니면 쌓기나무 교구는 필수 교구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에서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펜토미너나 쌓기나무를 가지고도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구 활동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 이 조각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 모양 조각들은 12가지 서로 다른 모양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은 여기에다가 알파벳 이름을 붙였거든요. 자, 그런데 유아들은 물론 영어를 아이들이 잘 하기 때문에 알파벳 이름을 알려주셔도 좋지만 아직은 유아기 때문에 계단 닮았다. 꽉꽉 오리 같네. 빵야 빵야 총 같다.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상되는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무슨 글씨 같은가요? 제가 소자를 만들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서 가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또 구자도 되겠죠.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숫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면 어떤 모양인 것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성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모양을 탐구해보고 그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활동인데요. 이렇게 만들기를 했다라면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활동이 또 있어요. 뭐냐면 무엇인 것 같은지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름도 붙여보는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침 연상되는 이름 붙여주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을 탐색해보는 활동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두 가지 색깔로 지금 조각을 준비를 했는데 이 12가지 모양 조각을 펜토미노라고 합니다. 자, 연한 색깔 펜토미노와 진한 색깔 펜토미노가 있죠. 자, 이걸로 게임을 좀 해보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여기 활동판을 이용해서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내 차례에 내가 원하는 조각을 골라서 자유롭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때 올려놓을 때에는 이미 놓여져 있는 조각과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좋아요. 자, 자유롭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양을 놓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어느 정도 그 게임이 진행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양 조각을 놓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놓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조각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연한 색깔 조각을 가진 사람의 차례라고 해서 자신의 남은 조각을 보고 어떤 조각을 쓸 건지 생각을 해서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서 이렇게 빈 곳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넣을 때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또 진한 조각을 가진 사람의 차례인데요. 자, 이번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할까요? 자, 이와 같이 빈 곳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조각들이 있는데 다음 차례의 사람이 더 이상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조각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임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내가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생각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조각으로 놓아보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함으로써 조각을 관찰하게 하시고 탐색하게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에는 이런 주사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조각을 놓게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놓다 보면은 이미 놓은 조각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남은 것 중에서 원하는 걸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는 제가 많이 권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조각이 12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놓는 조각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12개 조각을 너 이렇게 이 순서로 해 라는 식으로 순서를 다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놓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활동판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세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활동을 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12개 중에서 6개 또는 7개로 활동을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왼쪽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았더니 이런 빈 공간은 있지만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줄을 만들게 되었고요. 오른쪽은 7줄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게임은 이렇게 낮게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된 거겠죠. 또는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모든 줄을 다 채웠을 때 1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점, 2점, 3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0점이죠. 여기도 있으니까 4점이겠네요. 이렇게 점수를 세어서 승패를 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력을 조금 더 길러주고 싶다 하시면 6개나 7개 조각을 선택할 때 주사위를 굴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처럼 상대방 거를 내가 골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어렵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고른 조각의 순서까지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아이들이 사고력을 기르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의 룰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룰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게임, 지금 말씀드린 게임은 교구 안에 있는 매뉴얼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교재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플러스 알파 팁들을 제가 수업을 해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활동, 제가 주요한 활동들은 다 매뉴얼 또는 교재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해준 모든 활동들은 매뉴얼 또는 워크북에 다 있는 활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그 돌리기 뒤집기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활동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활동판이 있고요. 이 활동판에서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지엠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교구 안에 매뉴얼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으면 교구 구성이 있고요. 활동하는 방법들 이렇게 그림 사진과 글로 이렇게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활동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했던 활동판이고요. 이제 뒤집으면 다시 뒤집기, 돌리기와 같은 활동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선 뒤집기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뒤집는다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조각을 이 자리에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간 있죠? 이것을 중심으로 왼쪽에다가 한번 뒤집어 볼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있는 조각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했다라면 모양 같지만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준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거울이죠. 그래서 이런 거울과 이런 리플렉터를 사용해서 이 모양 조각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위 공간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각이 있으면 그 상이 지금 비춰지니까 모양을 관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보면서 모양이나 거리를 파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거울은 빛의 반사 성질 때문에 조각이 있으면 그 상이 거울에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반사 또는 빛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유리창에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조각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모양도 알 수 있고 거리도 알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양을 생각해서 놓아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주고 싶다 하시면 그때에는 이렇게 모노미노 조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노미노라는 것이 뭐냐면 모노미노에서 미노는 정사각형을 뜻하고요. 모노는 한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한 개짜리라는 뜻으로 모노미노라고 하는데 자, 이 모노미노 조각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조각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비어있죠. 비어야 합니다. 또 비어있죠? 빈 공간이 돼야 하죠. 자, 그럼 다음엔 있네요. 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위에도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아래에 또 옆에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또 그 위에 연달아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노미노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자,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뒤집은 모습이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위로 뒤집은 모습을 여기에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래의 조각에서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습, 다시 또 위로 뒤집은 모습을 또 여기에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울도 들어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울과 리플렉터 모두 들어있습니다. 모노미노라고 해서요. 정사각형이 미노라고 하고요. 모노는 한 개, 뭐 모노레일, 모노드라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모노가 한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노미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자, 마찬가지로 이 모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은 우선 여기 있는 돌림판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올리기 전에 먼저 한번 설명할게요. 자, 돌리기라는 거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화살표가 이만큼 그려져 있죠. 자, 이것은 시계 방향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직각만큼 돌려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필지엠이 위에 있고 이게 손잡이예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만 돌린다는 건 필지엠이 오른쪽에 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0도로 돌린다? 그럼 한 칸 더. 270도다? 그럼 또 한 칸 더. 그러면 또 이렇게 직각만큼 더 돌리면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조각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 조각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직각만큼 한번 돌려볼 겁니다. 돌리고 나서 모양을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돌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 공간에서 위치 지각력을 길러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은 바로 이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이 조각이 오른쪽으로 돌렸으므로 이 왼쪽은 위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돌려서 확인을 하고요. 모양 맞지요? 위치도 맞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했다면 모양은 맞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자, 모양과 위치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활동을 해보았다면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다 하면 아까처럼 이 모노미노로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식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 조각도 내가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조각으로 놓고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자, 뒤집는 그림도 있고요. 돌리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대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나누어서 이곳이나 이곳 또는 이곳이나 이곳으로 나누어서 여기 있는 모노미노 조각으로 먼저 예상해서 모양을 정확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 와 같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고 뒤집는 활동까지 모두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공간 감각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학년 이상이라면 꼭 이 활동을 꼭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을 예상하고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교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교구들과 차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뒤집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교구는 저도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돌리고 뒤집는 게 4학년 1학기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다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5세는 너무 빠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5세 친구들이라도 모양을 재미있게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결과를 판단하시는 건 절대 안 되시고요. 경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초인대 공간 감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 교구를 따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네, 게임식으로도 해주시면 좋고요. 3세 친구라면 그냥
그냥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가지고 있는 뭐 블럭이나 이런 걸 더 많이 가지고 놀게 해주시고요. 이걸로 놀고 싶다 하시면 이거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모양 만들게 해주시고요. 이따가 보여드리는 쌓기나무는 3세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도 또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7세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미처 활용을 못 하셨대요. 그럼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꼭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 활용법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빈 공간이 있죠. 홈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거울을 꽂아서 모양을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뒤집은 모습, 그리고 위로 뒤집은 모습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자, 거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리플렉터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렉터도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꽂아서 모양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관찰해서 만들게 하셔도 되고요. 예상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꽂아서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워크지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크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모양도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게임을 해볼 수 있으세요. 남자친구들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필요하니까 조금씩 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친구니까 잘 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쌓기나무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큐브 빌드 교구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쌓기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쌓기나무는 이렇게 각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요. 이렇게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오늘 약속은 면과 면이 꼭 만나게 이렇게 쌓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쌓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과 이 놀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쌓기나무로 자유롭게 모양을 좀 만들어보는 활동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었다면 엄마가 만든 모양을 보고 아이가 똑같이 따라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아이가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쌓기나무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서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만들기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시고요. 펜토미너와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었다면 학교 같다. 여기는 수영장이고 여기는 건물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연상되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목도 좀 붙여주시고요. 음물교구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음물 또는 가배교구에서 이 모양은 3, 5, 5비 가배에 이런 모양들이 들어있어요. 가지고 놀면 되게 좋죠. 자,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한번 세어보았다면 그 모양을 만들어 보았다면 개수를 세어보는 활동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게임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활동판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동일한 개수로 이 쌓기나무 조각을 나누어 갔습니다. 자, 그럼 이때 쌓기나무 조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개짜리가 있는 모양도 있고 뭐 4개짜리도 있고 여러 개의 조각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개수로 나눠 갖는 거예요. 아이랑 하실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림판으로 좀 가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각자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픈했을 때 서로 동시에 보고 상대방의 쌓기나무 개수를 정확하게 먼저 외치는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게임식으로 활동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 활동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숫자 주사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주사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게임 목적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쌓기나무 조각들을 쌓을 거거든요. 5개 조각을 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높게 쌓는 사람이 이긴다. 또는 낮게 쌓는 사람이 이긴다 라고 목적을 정하고 게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높게 쌓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순서를 정해서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그러면 4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모양도 쌓기나무가 4개짜리이고요. 이 모양도 쌓기나무가 4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양 중에서 4개짜리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사람 차례예요. 네. 이번에도 4개짜리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놓아볼까요? 또 다음 사람 차례입니다. 자, 1 나왔으니까 1개짜리네요. 우리는 높게 만드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높게 만들려고 저는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채울 수도 있지만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개 조각을 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2가 나왔네요. 자, 그럼 2개짜리를 이와 같이 놓아보고 또 1이 나왔습니다. 높게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4가 나왔네요. 자, 그럼 4개짜리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높게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5개 조각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쌓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쓰러뜨린 사람은 지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되고요. 5개를 안전하게 균형을 잘 맞춰서 쌓았다. 그러면 높게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낮게 쌓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면 최대한 빈 곳이 안 생기게 아이들이 만들겠죠? 자,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사고력도 기르고 또 아이들의 조작 능력도 길러주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쌓기나무 할 때 개수를 세어보는 활동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어떤 조각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 수가 적혀 있는 칩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엔 쌓기나무가 하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 하나. 이 자리에 2개, 이 자리에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로 나타낸 것을 숫자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쌓기나무 모양을 보고 숫자표로 나타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표만 보고 쌓기나무 모양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보고서도 위암 옆에서 본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위암 옆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도 그렇고 위암 옆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지우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아셔야 되는 건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상자 모양이죠. 자, 그리고 모든 면의 모양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같은 모양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어 붙였을 때 위암 옆 모습도 아이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놓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을 놓아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칩을 이용하여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위에서 본 모습을 먼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는요, 이 공간 안에 이 조각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 안에 이 조각을 보이는 모습을 표현을 할 거거든요. 빈 공간 생각해야 해요. 자, 이 자리에 하나, 이 자리에 하나가 있죠. 자, 이 네모 모양이 이 자리에 하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앞에서 본 모습을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앞에서 보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네모가 하나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3차원을 보기 때문에 앞만 보고 싶어도 위도 보이고 옆도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각이 뒤에 더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본 모습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옆에서 본 모습은요, 왼쪽 옆, 오른쪽 옆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오른쪽 옆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보이죠? 1층에 놓여 있거든요. 자, 그럼 1층에 두 개가 놓여 있으므로 왼쪽에 하나이므로 이렇게. 또 이 왼쪽에서 바로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모양이 이 옆에서 본 모양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전체를 돌려볼까요? 전체를 돌려볼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여기다가 표현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너 눈앞에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팁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모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또 놓아볼게요.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빈자리 고려하여서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그 위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3차원을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만 보고 싶어도 위도 살짝 보이고 옆도 살짝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자, 그럼 위에서 보는 거는 보이는 것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앞에서 1층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1층에 하나 놓고요. 그 위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바로 이렇게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른쪽 옆에서 본 모습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1층에 왼쪽에 하나, 그 옆에 오른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하나, 그 오른쪽 옆에 하나를 둡니다. 자, 오른쪽에 2층에 또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옆이 너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요. 또는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돌려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개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한번 쌓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게임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모양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아빠가 모양을 만들고 엄마랑 아이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위를 만들어 보는 게임이다. 그러면 자, 이걸 보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자기 영역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을 각자 표현하여서 먼저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점수를 주면 되겠죠. 또는 이긴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또는 앞에서 본 모습이다.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을 또 각자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옆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오른쪽 옆, 여기 있는 사람은 왼쪽 옆을 만들게 해서 비교를 해보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먼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선 이 자리에 지금 하나가 있죠. 여기 지금 하나씩 있으므로 여기에 하나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위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왼쪽 위에 하나 표현하고요. 가장 오른쪽 또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볼게요. 앞에는 1층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나란히 3개가 하나씩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왼쪽에도 여기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옆을 해볼게요. 오른쪽 옆 같은 경우에도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과 차근차근 즐겁게 놀이식으로 게임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여기 이 숫자표 있잖아요. 이 숫자표만 보고서도 아이들이 전체 모양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만 보고서도 위압력에서 본 모습들을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서 본 모습은 이미 이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한 개 각 자리별로 지금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위에서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생각한 것과 맞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표를 보고 앞에서 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자리는 다 한 개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렇게 하나가 앞에서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옆에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 모습, 앞으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옆으로 본 모습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옆으로 보았을 때 왼쪽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두 개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는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두 개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또 여기에도 두 개 하나이죠. 가려지는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이 두 개를 생각하여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활동은 어려서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본 친구들은 3학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3학년이 되었는데 잘 못한다. 그럼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활동들은 6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머리 아프다고 표현해 주셨네요. 네, 그런데 이것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으세요. 네. 아,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교구를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한 3학년 중후반만 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재미있게 활동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교과서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제 교과서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들이 딱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2학년 이제 교과서예요. 2학년 1학기거든요. 자, 아이들이 막상 학교를 가면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딱 보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본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뭐 색깔까지도 큐브 빌드랑 좀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설명을 보고 모양 조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보고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어떤 조각이 있으면 이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들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직 2학년이라서 만들기 위주로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6학년 볼까요? 6학년도 2학기 교과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쌓기나무라고 하는 단원이 처음에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이렇게 쌓아본 모습이죠. 네, 쌓아본 모습에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셀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보는 활동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 자리에 몇 개, 이 자리에 몇 개 이런 활동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 1번에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3번 이 자리에 몇 개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쌓기 모양을 보고요. 위압에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숫자표가 나오게 돼요. 이 숫자표를 보고 위압옆 모습, 이렇게 앞과 옆모습을 그림으로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위압 옆에서 본 모습 있죠.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개수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체 모양도 좀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6학년. 아, 네. 재밌는 얘기 누가 해주셨어요. 왜 우리 엄마는 쌓기나무 안 시켜줬지? 라고 하셨네요. 네. 아, 교과서만 봐도 쥐가 난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이거는 4학년 1학기인데요. 4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평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아까 우리 펜토미노턴에서 했던 돌리기 뒤집기 활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미는 활동이 나와요. 밀었을 때는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밀어보는 활동.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밀기를 했다면 자, 이번엔 뒤집어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생긴 모양들을 그려보게 하죠. 자, 이제 교구는 그림을 그리는 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니까 어느 정도 틀리거나 뭐 계속 같은 활동을 반복할 때 좀 아이들이 지칠 수 있는데 교구는 모양 조각을 옮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집기를 배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돌리기예요. 자, 이렇게 돌리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조각을 돌린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유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양 조각을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돌리고 뒤집게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주어진 모양을 뒤집고 돌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요, 이제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이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면 활동,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머리에 연상되지 않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구 조작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펜토미나 턴이나 이런 교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돌리고 뒤집어 보면은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교재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지금 교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A, B, 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세, 6세 중에서 읽고 쓰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교재 활동 꼭 안 하셔도 돼요. 그 친구들은 교구로 활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교구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어린아이 친구들은 그냥 엄마가 이거를 지도안 또는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수학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미리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조각을 찾는 활동들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실사해지기 때문에 조각을 올려놓으면서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교재 활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이런 것도 읽고 쓰기가 되는 7세 이상이면 해도 돼요. 그보다 어린 친구들, 읽고 쓰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활동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해 주시고 그럼 한 7세부터 한 2학년까지는 그냥 교재를 차근차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활동 중에서 조각을 놓아보는 활동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방법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큐브 빌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큐브 빌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 본다든지 마찬가지로 5, 6, 7세 친구, 5, 6세 친구들 읽고 쓰기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교구 활동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7세 이상이라면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 자리에 1개, 이 자리에 3개, 이 자리에 2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숫자표를 보고 직접 올려놓는 활동 해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지금 요 숫자표에 있는 거를 보고 지금 쌓아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들도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었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스티커라든지 카드들도 있어서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색칠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교재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쌓기나무 모양과 그리고 돌리고 뒤집기. 네. 자, 이렇게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다면 4세 친구들 하면 좋아요. 4세 이상 친구들 하면 좋고요. 5세 친구들도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놀이식으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네, 교과 수학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려서부터 해주면 좋지만 물론 가지고 있는 뭐 가베라든지 메포머스라든지 이런 교구를 갖고 노는 것도 매우 좋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좀 코치해 주시고 같이 게임을 해주시면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아빠랑 같이 하게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초3은 늦었나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늦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평면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도 4학년 1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이고요.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는 6학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절대 늦는 건 없습니다. 쌍둥이인데 교구 2개 사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이 교구 자체가 2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진행을 하고 아이 둘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 뭐 활동이 원활하면 뭐 아이 중에 한 명이 진행을 하고 엄마랑 또 다른 아이가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플라토 교재랑 같이 활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플라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평면 펜토미노턴 같은 경우에는 C단계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단계랑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전 단계에 거쳐서 쌓기나무는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큐브 빌드는 모든 단계에서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7교도 해주시면 매우 좋아요. 7교도 평면상에서의 공간 감각을 길러주는 매우 좋은 교구고요. 7교, 펜토미노, 패턴 블럭, 그리고 이런 뭐 소막 큐브 이런 것들이 학교 교과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필수 교구라고도 표현을 해요. 소막 큐브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교재상에 이 교구 매뉴얼상에서는 멀티 큐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소막 큐브가 2세트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세트,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세트에서 2세트가 소막 큐브가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멀티 큐브. 소막 큐브에는 없는 또 다른 조각들이 또 추가로 더 들어있습니다. 네. 앱도 좋아요. 요즘에는 앱도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칠교놀이라든지 이런 쌓기나무를 가지고 옮겨주는 그런 앱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앱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단 한 번을 하시더라도 재밌게만 해주시면 돼요.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누구나 사진을 찍듯이 각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의 그런 관계, 교구에 대한 인식, 수학에 대한 인식을 사진 찍듯이 각인을 하기 때문에 재밌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쌓기나무로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수임 교구 중에서 7교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은요, 교구를 좀 세팅을 해 놓았는데, 이 폴리탄을 보시면은요, 입체 출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교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든 것이 있고요. 7교와 또 다른 종류의 모양들이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입체 출교가 두 가지 유형이 들어가 있고, 교구는 4개가 들어 있습니다. 7교는 폴리탄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워크북은 있는 그대로 그냥 술술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고 쓰는 것이 잘 안 되는 유아 5, 6세 친구들이라면 그냥 지침서라고 생각하시고 내용 앞에 있는 내용 수학 이야기 읽어보시고 활동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실사이즈이기 때문에 모양을 얹는 활동을 교구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읽고 쓰기가 되는 6세 이상 혹은 7세 이상이라면 한 초등 2학년, 3학년 정도까지는 이 교재를 그냥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형 공간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내가 꼭 사야겠다 생각하시면 펜토미노턴, 그리고 여기 있는 펜토미노턴, 큐브 빌드, 폴리탄은 저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교구 중에 3가지 교구입니다. 네, 릴브레인 얘기하시네요. 릴브레인은 이제 연산하는 거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친구들 선물도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볼까요? 릴블린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시간이 약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아까 우리 조각을 놓아보는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활동도 꼭 아이들하고 해보시라고 권하는 활동이에요. 뭐냐면, 아까 조각을 놓았을 때요. 혹시 보드게임 중에서 블로커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라면요. 그때는 조건을 뭐를 주냐면, 이미 놓아있는 조각 중에서 자기 조각에 꼭지점이 맞닿게 놓아요. 이렇게 해서 조각을 놓는 활동도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원하는 조각을 이렇게 꼭지점이 닿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모양은 변이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꼭지점 만났으니까 됐고요. 상대방은 변이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권하는 활동은 뭐냐면
일정한 조각을 나누어 갔습니다. 뭐 4개, 5개 정도로 나누어 가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각을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조각을 이용해서 둘러싼 다음에 그 안에 공간을 만드는데 이때는 꼭지점이 있으므로 여기가 비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모노미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채워보는 거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네, 이렇게 해서 각자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큰 공간을 만들어도 되고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매우 좋은 활동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간 만드는 것도 유용한 활동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돌리고 뒤집기 할 때요. 사실은 좀 제일 어려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달아서 해보는 거 있잖아요. 아까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왔을 때 뒤집고 돌리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조각을 굴려서 위치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하면 이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굴리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온 조건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서 릴레이식으로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이 가장 어려운 활동이죠. 이런 활동들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활동판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활동판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그 공간을 하나 정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뒤집는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또는 그림을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격자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오려서 하는 활동도 있죠. 네, 맞습니다. 돌리기는 그냥 하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교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교구를 사용해야지 머릿속으로 이 과정을 경험을 해야지 계속 기억에 남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도 그것을 나중에 문제만 가지고 문제와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요, 5, 6세 친구들, 5세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읽고 쓰는 것이 안 되는 5, 6세 친구들이라면 활동 중심으로 엄마가 워크북을 보고 지침서처럼 활동을 하시고요. 읽고 쓰기 되는 6세 이상 친구들이라면 한 초등 2, 3학년 때까지 이걸로 차근차근 그냥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세인데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 큐브 빌드는 자유롭게 만들면서 놀이하는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폴리탄 같은 경우에도 5세 친구들이 하면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 많이 하고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달아 3주 동안 이렇게 교구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 들어주시고 집에서도 아이들과 꼭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알차고 좋은 시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